제가 조금 전에 이번 이 하명 수사 의혹의 스모킹건이 될 거다. 뭐가? 송병기 업무수첩이. 이제 송병기 업무수첩이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첩을 딱 손에 쥐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송철호라는 사람을 청와대가 공천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 이게 큰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고요. 또 하나는 이 공천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청와대가 송철호라는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까지도 다 컨설팅해주고 코치해주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오늘 요점 정리식으로 딱딱 좀 준비를 해서 오늘 전문가분들과 속도감 있게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이 공천과 관련된 이 내용이 수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 청와대가 송철호라는 사람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근데 그 수첩 속에 VIP 출마 요청이라는 글귀가 있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 자, 황수연 기자. 설명 들어가 보죠. 네, 우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울산에서만 8번 선거에 나와서 모두 낙선의 쓴맛을 봐야 했던 송철호 시장이 왜 또다시 울산에 출마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따르면 2017년 10월 13일 그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담 옆에는 면목 없음이라고 괄호치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문 대통령이 송 시장의 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직접 요구하기에는 면목이 없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신 출마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송철호 시장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으로 다시 정치를 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우선 송 시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정계를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집까지 이사를 하고 이렇게 정말 그만하려고 막 작정을 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실장이라고 보시겠죠. 문 실장께서 좀 보자고 하더만은 형 이사 그거 취소하고 울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무슨 얘기냐고. 난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그거 어떻게 가느냐고 하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좀 생길 것 같다고. 내가 아무래도 이 대권에 떠밀리니까 가게 될 것 같은데 형이 나하고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 송병기라는 사람은 기록의 전문가로 불리웠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어놓는 거 좋아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업무수첩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송병기 업무수첩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2017년 10월 13일에 그 송병기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 아까 황수영 기자가 설명을 잘해줬어요. 좌측에 있는 저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VIP가 대통령이죠.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실장이 요청.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송철호가 울산 각종 선거에서 8번 떨어졌잖아요. 8번 떨어지고 9번째 시장 된 거예요. 8전 9기. 다시 출마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면목 없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좌측에 있는 문구를 풀어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황 기자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자, 30년 지기 송철호 출마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글쎄요, 조 부장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라는 나의 친구, 나의 프렌드를 출마하게끔 권유하고 요청한 사실은 일단 확인이 된 셈이네요. 네. 자, 우선 좀 보면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김기현 울산 광역시장에 대해서 선거 직전에 수사를 받게 한 그런 어떤 제보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첫 제보자. 네. 그런데 이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수첩 속에서 VIP란 용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VIP. 네. 그리고 작성 시점이 2017년 10월 13일.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열리기 한 해 전 가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업무 일지에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목이. 예.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종석. 임종석 실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도 어떻게 보면은 참고인이든 어떻든지
조사를 받을 범위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특정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담이 있으니까 대신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요청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하. 그러면 예. 이 송철호 지금 현재 울산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 울산의 정치권에 처음으로 도전한 게 1996년 15대 총선 때부터입니다. 아이고 오래됐네요. 네. 예, 예. 15대 총선 때부터 이제 각종 지방선거 이런 걸 쭉 모든 선거에 관련해서 출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8전 9기 만에 당선이 되는데 8전 9기. 200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이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요. 예. 그때 외쳤던 게 울산에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내세워서 당선될 인물이 있다. 어허. 바로 송철호 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미지가 좀 깎이게 돼요. 아하. 네. 그리고 예, 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12년. 네. 예. 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막 정계에 입문했던 문재인 당시 전 민정수석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아하. 어떻게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당 대표였거든요 그때. 예, 예. 그런데 이분이 무소속 후보로 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아, 무소속으로. 네. 그런데 예. 2018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5월 9일에. 집권 여당의 후보로 반드시 당선될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떻게 보면은 출마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부담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요청을 한 것이다. 아하.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역시 주부장 설명 들으니까 아하, 송철호라는 사람이 이러한 길을 걸어왔구나. 대통령이 면목 없음이라고 얘기한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구나. 이해가 쏙 됐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픽 주시죠. 그러면 이게요, 이제 2017년 10월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뭐 임 실장을 통해서 송철호 출마를 요청했다는 거 수첩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출마 요청 무렵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생긴 일. 2017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렇게 대통령이 임종석 통해서 출마 요청을 송철호한테 하고 그 10월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송병기라는 지금의 울산시 부시장이 청와대에 김기현 첩보를 던지죠. 찔러 넣습니다. 첩보 문건. 자, 대통령 출마 요청 이후에 청와대와 여권이 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미션이 딱 떨어지니까 청와대와 여권이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때부터 움직인 거 아닐까라는 의심. 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황상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017년 10월에 저러한 출마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건들에 대해서 예. 조사도 받고 청와대랑 상당히 연관 있게 행동을 합니다. 아하. 특히 뭐 문무행정관에게 SNS로 제보를 한다든지 예. 또한 2018년도 1월 달에는 청와대 인사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김기현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를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약 같은 것도 함께 논의하게 되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송병기 업무 수첩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좀 전에 그 화면 준비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주세요. 자, 처음에 그 이제 청와대가 송철호 공천을 위해서 이제 움직인 거 아니냐의 첫 번째 키워드는 VIP 출마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봐야죠. 예, 이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송병기 업무 수첩에 담겨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보시죠. 경쟁자 교통정리. 송병기 수첩에 경쟁자 교통정리라는 문구가 있었다. 자, 황수영 기자의 또 설명이 필요할 듯 싶네요. 네, 그런데 사실 그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고 해서 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종종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권유로 같은 당내의 다른 경쟁 후보들을 만약 주저앉히려 했다면 그 얘기는 좀 달라질 것 아유,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도 물론 송 시장 말고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인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13일 업무일지를 함께 보시면 민주당 내 송 시장의 경쟁자 2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하. 지금 보시는 건데요. 경쟁자 A씨 이름 옆으로는 땡땡 발전, 그리고 B씨 이름 옆으로는 자리 이동이라고 적혀 자리 요구. 있잖아요. 예. 네, 자리 요구. 예. 이를 두고 청와대가 이제 송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려는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송초로라는 사람은 울산시장 민주당 간판으로 나가려고 했을 것이고, 그럼 울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나가려는 자가 송초로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면 당내 경선이라는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청와대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 저 민주당 경쟁 후보들 싹 다 정리해주고 송초로 단독 공천 주고 그걸 청와대가 움직였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의심인 거죠. 다음 그래픽 주시죠. 송병기 업무수첩 속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초에 송병기가 적은 거예요. 자기 수첩에. 송 장관, 그 송초로 캠프에서요. 이 송초로를 송장관이라고 그랬대요. 송장관. 송초로 같은 인물입니다. 송장관, 가운데 점, B씨건. 이게 이제 제목이고 문건의 내용은 중앙당과 블루하우스, 청와대 BH가 B를 제거한다. 그 B라는 송초로의 민주당 내 경쟁 후보를 제거. 송장관 체제로 정리. 그러니까 단독 공천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혹이 듭니까? 청와대가 송초로 당내 유력 경쟁주자 딱 제거해주고 송초로 단독 공천하는데 청와대가 입김 넣은 거 아니야? 영향력 행사한 거 아니야? 실제 어떤 결과 나왔어요? 지난해 4월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 다 제껴지고 송초로가 민주당 후보로 경선 없이 단독 공천 받아서 출마해서 결국 당선이 됩니다. 김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거 보시면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를 잘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출마를 제안했다는 시점이 10월 12일로 나오는 거죠. 10월 13일. 예, 10월 13일. 예. 근데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이미 7월에 캠프를 구성을 했네요. 송초로 시장이. 공업탁 송초로 기획에? 후보가 7월에 캠프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공업탁 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가 움직이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출마를 요청한다. 세상에 출마를 준비하는 캠프에 가서 출마를 요청한다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고 이미 출마를 결심하고 사람들까지 모아서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울산시장으로서 울산시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공부 모임까지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심지어는 보도에 따르면 10월 12일엔 청와대까지 올라와서 공약 관련된 이런 얘기들 들었다는데 거기에 가서 출마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가능한 구조냐? 예, 저는 뭐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하게 이제 제거라는 표현은 제거. 이게 이제 이 캠프 관계자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송병기가 사실 그 당시 이제 캠프 핵심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 조 부장님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송철호 시장은 이 울산이란 특수한 지역적 현안을 놓고 보면 노조랑 진보 정당이 굉장히 강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만 갖고는 안 돼요.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이 진보 정당 이렇게 붙으면 진보 정당에게 민주당이 밀리기도 하는 그런 지역에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송철호 후보처럼 진보 진영과 민주당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울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고려를 했을 때는 당의 지금까지 기여도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AB가 더 강할 수 있지만 이 송철호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후보를 정리하는 과정은 민주당에서 전 한 문제라고 보고 여기에 왜 청와대가 개입해 들어오는지는 글쎄 이 수첩의 내용만 갖고는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럼 정리를 해드릴까요? 조 부장이 좀 더 설명해 가시죠. 제가 왜 2002년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15대 총선 때부터 계속 울산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당시 여당 대선 후보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도 민노당 후보로 출마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당시 대표. 야당 대표의 간곡한 출마 요청에도 무소속. 그냥 무소속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열리는 지방선거에는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가 움직였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요. 자, 우선
이 송철호 시장의 캠프가 가동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2017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합류합니까? 바로 송병기 부시장이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캠프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참모로. 그리고 채널A의 단독 보도를 살펴보면요. 네. 2017년 10월 12일 BH 방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예. 네, BH 방문. 청와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3일 수첩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 이것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아하. 청와대 방문하고 바로 다음 날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거죠.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수첩이 갖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울산시장 후보로 내세워서 당선토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출마해달라. 이거는 가능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장관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열린우리당이 꼭 당선돼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예, 총선에 나가달라.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리한다든가 또 어떤 제보를 만들어서 상대 진영을 수사를 받게끔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선거운동 기획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습니다. 공선법. 네, 공선법 제86조에 의거해서 예.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송철호 당시 이제 후보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8전 9기 끝에 이제 울산시장으로 당선이 되는데 시장으로 당선된 지 2달 후에 채널A 동아일보와 이 송철호 시장이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 그때 송철호 시장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더군요. 예. 네, 맞습니다. 뭐 말씀처럼 사실 뭐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은 감로들박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송철호 시장의 당선의 소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기뻐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함께 송 시장 당선 직후에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 목소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기뻐했다.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대통령님이 참 다 이게 이루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참 기뻐하시고 옛날에는 그냥 형이라고 그랬는데 형님 이번에 큰일 하신 겁니다. 이러길래 문 대통령이 이제 송 시장님께 형님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너무 당황해서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라고. 저는 지금 대통령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꿈꿨던 통일의 길로 이끄는 민족의 그 길이 남을 칭송받을 대통령의 길로 가신다고 얼마나 내가 참 높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뭐라고 했죠. 그만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형님 큰일 하셨어요. 형님 큰일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한테 전화를 해왔다는 거죠.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전화를 해왔다. 평소에는 나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형님이라고 하면서 큰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나의 당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이루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지난해 8월 송철호 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저런 거를 보면 청와대 분위기가 확실히 송철호 후보는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송철호 후보의 당선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바 있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주도를 해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한 선거 부정 개입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하. 그것이 바로 송철호 후보의 저 인터뷰로 우리가 확인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병기 업무 수첩 속에 이 송철호라는 사람을 단독 공천을 주기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VIP 출마 요청, 두 번째 키워드 경쟁자 교통 정리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서도 이름이 나가네요. 자, 조국까지 나섰다. 송철호 공천을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이 송병기 업무 수첩에 있었다. 황수연 기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사실 조국 전 장관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었습니다. 그랬죠.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이름까지도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등장한 셈인데요. 2017년 11월 9일 그의 업무 일지에는 시의원의 발언이란 제목의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 내용에는 당시 부산의 민주당 시의원이 그 송 시장의 당내 유력 경쟁자, 아까도 언급이 됐었죠. 그 B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 아하, 이렇게 써 이런 있다고 내용이 하는데요. 있었다. 이제 즉 풀이를 해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B 씨를 움직이려 했다는 풀이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뭘 짚을까요? 이 업무 수첩이란 게 사실 개인의 생각이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 B 씨가 있잖아요. B 씨가 실제로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송초로 단독 공천 됐으니까 민주당 울산 지역위원장으로 여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서 그럼 지금까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 집중해서 저희 토크 보셨을 텐데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병기 업무수첩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2017년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초로 출마 요청합니다. 송초로 상대 후보 교통정리가 그 키워드가 등장하는 그 문구가 등장하는 것도 10월 13일이었죠. 11월 초 이 송병기 수첩에는 송초로의 유력 당내 경쟁 상대를 제거 작전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 그리고 2017년 11월 9일에는 지금 황수영 기자가 설명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저 유력 경쟁 상대 B 씨 움직일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김 소장님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송초로라는 개인의 뭔가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볼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이셨던 김영한 수석이나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보도가 한참 되면서 예. 수첩한 모두가 되게 가치가 크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금 광역시의 캠프에서 일하던 핵심 참모의 수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수첩에 근거해서 이 사람의 수첩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건 그러니까 제가 수첩이라는 단어에서 자꾸 김영한 수석의 수첩을 떠올려서 그렇지 그런 가치를 둘 문제가 아니고 게다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 의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자기 수첩에 적은 얘기를 가지고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뭐 너무 나간 것이다. 너무 나간 근거라고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 부장? 저희가 현재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첩이라는 게 뭐를 적는다? 이거를 과연 지어서 적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예. 예. 저도 메모를 많이 합니다만 누군가 뭐 듣고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걸 적는 거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첩의 내용이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이고요. 어허. 그리고 그 일지를 잘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추가해 볼까요? 뭘 더 조금 추가할까요? 전에 2017년 10월 12일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당시 송철호 선거 캠프의 핵심이 청와대를 갔다고 스스로 적었어요. 네. 그리고 그 뒤부터 10월 13일 그리고 11월 초, 11월 9일 이런 것이 지금 순차적으로 적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관심을 갖는 게 환경부 장관이 울산에 내려갔을 때 2017년 10월. 네. 예. 그게 바로 또 2017년 10월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울주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보는 자리에 당시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도 아닌 사람이 바로 이 모습. 그렇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그게 공교롭게도 또 2017년 10월이에요. 하하. 우리가 그렇다면 이 메모를 다이어리라는 어떤 수첩 안의 내용을 그냥 이거는 송병호 죄송합니다. 예. 이 울산 부시장이 그냥 송병기. 자기 마음을 적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하, 예. 모두가 2017년 10월과 2017년 11월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네. 예. 상 소장님. 이 사건 흐름을 보면은요, 딱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청와대의 권유, 권유, 그다음에 지원, 지원, 그다음에 배제, 배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교통정리라는 것은 배제인데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상대 경쟁 후보를 좀 정리하는 걸 교통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교통정리뿐만이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말이 나왔어요. 어떤 거요? 제거. 제거. 이거는요, 그 경쟁, 제거, 그러니까 교통정리하고 싶은 경쟁 후보에 뒷조사를 한다든지 아이, 비리조사를 해가지고 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보통. 허허. 협박을 하기 때문에 제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만약 이런 일까지 했다면 청와대의 이런 공천 개입은 공무원 당내 경선 개입 금지, 이 선거법에 위반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2년형을 받았거든요. 징역 2년. 예. 그것과 또 유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눈여겨볼까요? 송병기 수첩에는 김경수 지사 이름도 있었답니다. 어허,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예. 당시에 민주당 원내 부대표로 활동할 때 김경수 지사는 대통령의 측근이었지 아이, 않습니까? 핵심 측근이죠. 예. 그분이 이러한 선거 전략과 청와대와 이 당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준 핵심 고리가 아니었냐라면서 이 김경수 지사건과 관련된 것도 검찰에서는 조사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등장인물이 정말 많아요. 등장인물 조금 전에, 많아요. 예.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그리고 금방 이 장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또 뭐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냐면 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처음에 제보를 했을 때 이 제보 내용을 가지고 문건을 만든 행정관이 바로 또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고교 동문이잖아요. 고교 동문. 예. 아하, 그러니까 기억나네요. 이게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은데 그 등장인물들이 현 정부의 핵심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송초로 울산시장 황수영 기자, 뭐 소설 쓰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라고요? 네, 뭐 저희가 이쯤에서 사실 송철호 시장과 청와대 입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철호 시장 얼마 전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은 선거 개입 의혹은 상상할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청와대도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초로 시장은 소설 쓰지 마세요. 청와대도 비슷한 결이에요.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합니다. 앞서 나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지금 드러나는 정황은 청와대가 송초로 당선을 위해서 너무나도 한 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 아닙니까? 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장 수장님 한 말씀 하고 가시죠. 청와대가 많은 브리핑을 했고 네. 해명을 했지만 그것이 다 거짓말로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청와대나 이 송초로 후보가 아 이거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좀 무시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거짓말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거짓말엔 유통기한이 있다. 네, 거짓말을 자꾸 하는 청와대의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거다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한 영상 클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차례대로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가 담겨 있는지 귀를 좀 쫑긋 세우고 들어봐 주시죠. 확인해 보시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나 지금 이 하명수사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좀 반하는 의혹이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이 선거 개입은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검찰 수사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 실체, 뭐 여러 가지 갑론을 막이 있으나 이 사실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규명이 될 겁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